좋아요, 구독. 벌써 시간이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섹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어떤 섹터에서 가져오셨을까요? 오늘은 방산에서 가져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방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한 종목 때문에 일단은 섹터를 방산으로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일단은 뭐 섹터를 보고 종목을 선택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종목을 보고 이제 섹터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장초반 브리핑에서 최근 시장이 빠른 순환매가 이제 특징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어저께 방산주가 강했다가 오늘 좀 쉬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공략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상승을 기다려 보는 게 맞다라는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한 것도 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죠. 푸틴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어떤 승리로 가게 된 게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걱정이 좀 됩니다.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다음은 뭐 폴란드가 될 것이다, 뭔 얘기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건데,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떤 지정적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트럼프가 그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나토 방위비 분담 얘기. 그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동안은 뭐 미국을 믿고 왔었지만은 트럼프가 만약 재선이 되게 된다라면은 나토 같은 경우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뭐 K9 자주포도 그렇고 뭐 자주포도 그렇고 탱크도 그렇고 뭐 미사일도 그렇고 전투기도 그렇고 이거를 납기내 빠르게 퀵 배송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쿠팡이 로켓 배송처럼 배송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딘 나라를 찾아보게 된다라면은 또 전 우리나라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 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또 트럼프가 주한 미군 철수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국방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얘기를 요새 거의 안 하죠. 근데 이스라엘도 아직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중동 리스크도 그거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우디라든지 UAE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또 무기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번에 빈살만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LIG 넥슨에서 미사일 구매를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무기 구매에 대한 의사가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방산주가 다시 갈 만한 모멘텀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진행하기 위한 수은법 개정안, 이게 또 기재위 경제재정 법안소에 통과가 됐고 29일 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되면서 법정 자본금이 25조 상향 조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한 종목들 같은 경우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일단 말씀 좀 드려봤어요. 네, 이렇게 방산 쪽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네. 자세한 종목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종목은 현대로템 가지고 왔어요. 네, 현대로템. 네, 가격 전략도 가지고. 함께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K9 하게 되면 하나로스페이스, K2 전체 하게 되면 현대로템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거의 99.9999%이기 때문에 된다라고 보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폴란드발 2차 무기 수출의 어떤 지연 가능성이 해소가 되고 어쨌든 리스크가 해소가 되게 되면서 악재 해소 이런 측면에서 어저께 제가 봤을 때는 현대로템이 주가 좀 강하게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20조 가량이거든요. 상당히 큽니다. 820대였기 때문에 1차 물량 180대가 갖고 지금 2차 물량 820대가 가야 되는 게 2차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제가 봤을 때는 이 현대로템이 가장 크게 또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악재 해소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악재 해소가 아닌 신규 호재 이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도 루마니아가 어쨌든 전차 250대 도입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K9을 한국 업체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K2 전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루마니아랑 폴란드가 되게 친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정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K2 전차도 우리가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체코도 전차 구매 계획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붙어봐야 되겠지만은 계속해서 폴란드, 루마니아 가져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또 가져올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 어떤 실적 효과는 2023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024년, 2025년 계속 진행형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이 일단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를 보게 되면은 오늘 이제 장중에 8%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1,600원까지 갔었는데 오늘 이제 그 종가 쪽에 다시
낙폭 좀 축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종가 쪽에 낙폭 축소를 시키는 그 힘으로 인해 가지고 내일 쪽에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37,500원이고요. 손절가는 35,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 로템 가져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7,500원, 손절가는 35,5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종가 베팅 종목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저는 종목을 짚어야 되나요? 섹터부터? 네, 섹터 그렇죠? 먼저 짚어주시고, 네, 종목도. 네. 네. 일단 오늘 이 반도체 IT가 좀 쉬어가면서 대체 섹터로 이제 뭐가 움직일까 고민 좀 많았었거든요. 과연 2차 전지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저 PBR 쪽이 여전히 강할 것인가, 아니면 제약바이오가 흐름을 좀 줄 것이냐. 굉장히 저도 이제 기대를 좀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제약바이오 쪽의 이제 순환매가 굉장히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 하면 오늘 알테오젠이 이제 키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 키트루디에 대한 독점 계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제 붙어가면서 제약바이오를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앞선 주도 섹터를 보고 있는 바람에 사실 제약바이오에 큰 관심을 못 주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지만 막상 실적 시즌이 돼서 실적을 까보니까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올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K바이오 기업들의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올 초에 레오캠바이오 그리고 이제 오늘 알테오젠이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술력이 높아진 만큼 당연히 그에 뒤따르는 실적이 저는 뒷받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심 자체가 충분히 다시 붙어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고 있는 종목군도 그 안에 물론 있지만 아직까지 소외받았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실적 시즌에 맞춰서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가 정말 오랜만에 대체 섹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 종목은 어떤 거 가져와 주셨을까요? 고민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흔한 종목을 가져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좀 다른 종목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냐 고민이 좀 많았는데 저는 보령제약, 보령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러니까 보령이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령은 바이오시밀러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도 있고 일단 고혈압이라고 하는 카나브라고 하는 제품을 좀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 카나브라고 하는 제품을 판매하는데 연 지금 총 매출이 2022년도에 약 7,500억. 그리고 2023년도에 8,500억 정도 올라왔어요.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이제 메가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 뭐냐면 연 매출 1조 원이 넘냐? 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1조 클럽에 가입하느냐? 가입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투심이 갈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다음 1조 클럽 가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제약바이오가 어디냐라고 하면 보령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카나브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이 매출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작년 2월에 특허가 만료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카나브라고 하는 제품의 복제약이 시장에 나올 법도 한데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카나브에 들어가는 원료 자체를 또 생산하는 기업이 보령 자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거의 이제 독점 제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고혈압 질환 자체가 이 고령화 시대에 이게 필수약으로 지금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판매량이 조금 높아지는 것도 이제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보령이 우주 산업에 엄청나게 또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아니 제약바이오 회사가 갑자기 우주 산업?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이제 그 히스토리를 보니까 우주 정거장에서 어떤 임상 시험을 하게 되면 압력이 낮기 때문에 지구에서 이 단백질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보다 더 많은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이 기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이미 우주 정거장에서 임상 시험 표본을 뽑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사업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진출한 보령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이런 신사업 한다고 해도 전혀 저는 부담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령이라는 기업을 이제 10,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1조입니다. 매출 1조 클럽이니 주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올라갈 만한 여력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목표가는 굉장히 좀 높게 잡아서 2만 원까지 한번 길게 바라보자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